집중토론 유병욱 경희대 교수, 박창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 여야 총선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전에 임종석 전 실장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중구 성동갑에서 공천 배제됐고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전략공천 된 데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이었는데 결론을 일단 재고해달라. 그리고 오늘 6시부터 왕십리에 나가서 인사 선거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도부의 어떤 판단이 나오면 그 이후에 또 자신의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고 했지요. 네. 기자회견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과 3주 전인 2월 4일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나서 명문 정당을 만들자고 했는데 네. 민주당의 공천 과정을 보면 멸문 정당화되는 공천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안규백 의원이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자들이 임 전 실장이 탈락 사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특별하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임 전 실장의 정치인으로서의 공과나 경쟁력 여부를 떠나서 공천 탈락 사유조차 제대로 밝힐 수 없는 이런 식의 공천 심사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임 전 실장은 이제 심사 결과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고 기다려보겠다고 했는데 이 결과가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의 분수령 혹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현재까지의 민주당의 공천은 경쟁력 있는 후보, 도덕적 흠결이 없는 후보를 공천해서 좋은 후보를 공천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의석을 더 확보하는 데보다는 비명계를 제거하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친명 단위 대우를 형성하는 데 좀 더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임 전 실장이 이렇게도 승리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 생각은 이제 기존의 민주당의 지지 계층과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팬덤 계층을 가지고 충분히 선거를 해볼 만하다. 또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아도 이재명 의석이 몇 개 더 줄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단위 대우를 형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식의 공천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총선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 같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는데 예. 임 전 실장에 대한 재심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좀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켜보는 이제 국민들께서 최종적인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오늘 임종석 전 실장도 결국은 이제 지도부에다가도 재고를 요청해 달라고 한 거지만 당원과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한번 호소를 한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사실 어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네. 발표였습니다. 여당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예. 사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우려의 목소리 굉장히 커요. 예. 이게 단순하게 개인 임종석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이제는 소위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으로 이게 비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지금 다 사실 이제 오늘 기자회견은 생각보다는 수위는 낮았어요. 네. 재고해달라 이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도부에서 어떻게 답할지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이미 송파갑이라든지 험지 출마 요구를 몇 차례 했었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 답변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 기자회견 말미에 다시 선거운동에 돌입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이게 이제 마치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한자락 까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네. 만약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된다. 근데 임종석 전 실장의 상징성을 지금 본다면 이것은 향후에 민주당의 소위 분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게 시기가 총선 전이냐 후냐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가능성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만약에 무소속 출마로 이어진다 이러면 총선 구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민주당이 바라본 총선 구도는 정권 심판론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번에 공천 파동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대표의 소위 말하면 야권 분열 책임론까지 이제 하나 더 얹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중도층을 잡는 게 중요한 선거인데 중도층은 정권 심판론과 이재명 심판론 과거에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는데 예. 이제는 언론에서 하도 이렇게 분열이 부각되다 보니까 네. 정권 심판론과 야권 분열 책임론 이 두 가지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점점 굉장히 어려운 선거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지도부는 이제 두 분 말씀처럼 이제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 이후에 이제 임종석 실장의
어떤 그 행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지점인데 이미 당 내부에서 이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당 지도부가 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는데 최고위원 회의도 불참하고 어제는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어요. 그리고 이제 탈당이 이제 조금씩 이어지고 있죠. 김영주 부의장, 이수진 의원은 이제 탈당 이미 선언을 했고 어제 박영순 의원이 탈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른 의원 어제 의총이 있었는데 거기서 고별사를 했고 오늘 최종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명 이렇게 정도 이제 탈당 대열에 이제 그 섰는데 말이죠. 앞으로 그 탈당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주, 이수진, 박영수, 손은 의원이 이미 탈당을 했고요. 예. 홍영표 의원의 경우에도 지역구인 부평을이 전략제로로 이렇게 확정이 되는 등 예. 뭐 친문인 홍영표, 윤영찬, 전해철, 윤건영 의원이나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의 공천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천 심사가 좀 남아 있고요. 예. 또 친문인 고민정 의원의 경우는 공천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탈당을 할지 당내에 남아서 후일에 도모할 좀 딜레마 상황이 빠져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기에는 개혁신당과 합당했다가 다시 결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미래의 지지율이 많이 좀 하락해 있고요. 독자적인 신당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촉박한 감이 있습니다. 예. 또 대부분의 친문 의원들이 수도권 지역구신데 수도권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공천 때문에 총선 결과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후일에 도모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결과에 관계없이 이미 이재명 대표 사람들 이번 공천 과정에서 당이 채워졌기 때문에 당에 남아 있는 것보다는 탈당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탈당 러시가 과연 어느 정도가 이제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탈당의 명분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또 호소력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탈당의 명분은 뭐 사당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여당은 이미 뭐 윤석열 정부의 사당화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고, 근데 민주당의 사당화에 대해서 책임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조금 희석되면서 네. 그 빈자리를 이재명 대표 심판론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그래서 총선 구도가 조금 바뀌는 이런 이제 결과로 나타날 거고, 이게 그렇죠. 선거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탈당 규모는 지금 뭐 이래저래 나오는 거 보면 최대 앞으로 한 4-5석 이상은 넘지 않을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호남에서는 무소속 출마해도 1대1 구도가 되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그나마 있지만 네. 수도권 같은 데는 무소속 당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력으로 당선되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 과거 친문이었던 분들 굉장히 많이 공천 받았습니다, 사실은. 예. 사실 지난 현역 의원 가운데 친문 아닌 분이 없잖아요, 지난 국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그 소위 총선 결과라든지 이런 걸 놓고 향후를 도모할 수 있는 여지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당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다만 그 소수라도 탈당하는 분들이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 이거면은 이제 소위 원보이스, 하나의 목소리로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계속 선거 기간 동안 나올 거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에요. 예. 국민의힘은 탈당을 하더라도 파편화됐고 개별화된 목소리인 반면에 예. 민주당은 이게 5명이든 6명이든 소위 집단화된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총선 구도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좀 그런 측면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현재까지 탈당한 의원들이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탈당할 이제 의원들이 또 얼마나 나올지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제3지대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새로운 미래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히 이제 이삭줍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총선 판도에는 이런 흐름들이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요? 새로운 미래가 설 전에 조급하게 개혁신당과 합당을 했다 결별을 했는데요. 예. 이념이나 정체성,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정당이 득표만을 위해서 합당한 게 좀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래도 빨리 헤어지기 잘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런 그 합당과 결별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민주당과 비명계에 대한 대안 세력으로서 새로운 미래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쉽게 그 과정에서 좋은 기회를 놓친 감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선 의원은 이미 합류를 결정했고 비명계 분들이 탈당하게 되면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에 합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앞에서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탈당하신 4분 외에 또 추가적으로 한 5-6분 정도의 좀 추가 탈당과
새로운 미래 합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뭐 총선 구도에도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 새로운 미래가 정당교 3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이번 총선 구도를 결정하는 골든 위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어제 의총이 한 2시간 40분 동안 27명이 나서서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 특히 정필모 의원이 선관위원장 맡았다가 이제 박범계 의원이 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한 줄 알았더니 어제 그 중요한 발언을 했죠. 그 자신이 이제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 업체가 원래 3개에서 이제 4개로 추가됐는데 한 곳이 이제 이른바 이제 리서치 DNA라는 업체가 추가되는 과정에서 외부인이 이제 밀어넣었고 자신도 잘 몰랐다. 결국 이제 이 업체가 현역 의원을 배제한 여론조사를 담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새로운 또 폭로가 나오면서 파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필모 위원장의 발언 중에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이제 경선을 관리할 경선 때 여론조사 50%가 반영되니까 예. 업체 선정을 위한 PT를 했는데 6개 업체가 입찰을 했어요. 예. PT 결과 이 논란의 업체가 3위를 했습니다. 그럼 이 업체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당시에 이제 분과회의에서 이 업체가 지난 지방선거 때도 경선을 했었는데 예. 여론조사 그 당시에 좀 실무적인 문제점이 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주고 하는 건데 꼭 이런 업체 껴야 되냐? 예. 그러니까 정필모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아니 우리가 돈 주고 하는데 그럼 논란 있는 업체를 꼭 낄 필요 없죠. 예. 그렇게 해서 배제가 됐는데 이후에 논란이 생긴 겁니다. 어떤 논란이 생겼냐? 이게 이제 분과회의 내부에서도 논란이 생겼고 외부에서도 연락이 온 게 아니 업체가 3위 안에 들었는데 이 3위 업체를 잘라내고 4위 업체를 땡기면 향후에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회의가 소집됐고 그러면은 지금 이 업체를 다시 하는 게 뭐 문제가 있냐라고 정필모 위원장이 얘기하셨고 지금 민주당 경선이 집중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 4개 업체가 돼야지 그나마 이 경선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추가가 된 겁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하면 그때 이 논란의 업체가 현역을 배제한 여론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정필모 위원장한테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만약에 그게 보고가 됐다면 예. 그런 논란 있는 업체면은 빠지는 게 맞죠라고 정리가 됐을 텐데, 그러니까 실무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그 논란의 업체인지가 명확하게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후에 TK, PK 지역 2차 경선 결과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힘 공관위가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 의혹 논란이 불거진 태영호 전주 의원에게 소명을 추가로 요구했죠.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쪼개기 후원금 논란,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소명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일단 당사자들한테 소명자를 요구했으니까 제출된 소명자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만은 소명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고양정의 김연아 전 의원이 공천 취소된 사례가 있는데 충분한 소명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공천이 번복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영호 의원은 지금 공천이 단순 공천 돼 있는 상태고요. 네. 전주 의원은 이제 경선에 붙여져 있죠. 네, 그 예. 결과가 좀 뒤바뀌거나 번복될 수도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인재 영입이나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그 민주당을 좀 앞서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려 왔는데 국민의힘이 무난한 공천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또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정치 역시는 인적 쇄신, 정책 쇄신, 리더십 쇄신 부분인데 국민의힘이 이제 남은 영남이나 강남 지역 공천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을 좀 그 국민에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공천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태영호 전주 의원 같은 경우 추가 소명을 듣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판단할 수도 있는 사안이 됐군요. 근데 논란이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조용한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현역들을 대거 지금 안고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 재의결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요.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그다음에 TK 지역의 공천을 29일 이후에 발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모든 것들이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한 그런 공천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냐? 지금 전주의 의원이나 태영호 의원만이 문제가 아니라 뭐 김상교 의원도 지난번 그 선거법 위반으로 탈락됐던 분인데 공천 받았고 그다음에 논란이 됐던 뭐 예를 들어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고스란히 다시 공천을 받았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우택 의원
돈봉투 이런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천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예. 김연아 의원은 왜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한테 똑같은 잣대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조용한 공천 속에 묻혀졌던 논란들은 결국은 본선이 가게 되면 불거질 문제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쳐내기 위한 조정 작업이 펼쳐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오늘 그 영남 지역 현역 18명의 이제 본선 진출 여부가 가려지게 됩니다. 전체 25개 지역에서 영남 지역의 현역 의원이 18명이 이제 본선 진출 여부가 가려지게 되는데 여기서도 현역 불패 신화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국민의힘 공천이 이제 현역 불패라고 말씀하시는데 예. 일단 22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수가 민주당은 163명이고 국민의힘은 84분, 거의 예.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에 경선 결과가 발표된 충청이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스윙 보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지역 관리가 잘 됐거나 경쟁이 있었던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남은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기대할 만한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영남 지역에서의 그 현역 불패 이어질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사실 지난 경선에서 몇 차례 있었던 경선에서 현역들이 다 완승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이너스 뭐 20% 30% 감점을 받고도 이긴 지역도 있어요. 예. 그만큼 지금 현재 경선을 붙은 상대 후보들을 보면 청와대 행정관,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행정관을 지냈던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그렇게 인기를 못 얻고 있다. 이런 반향이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지역에서 재배치될 분들은 다 재배치됐고 현역 때 소위 말해서 용산 출신 신인 간의 이 대결이라고 봐야 되는데 큰 틀에서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의 부산 민심까지 반영해서 본다면 현역이 완승을 거두는 지역이 거의 대다수일 거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한번 뚜껑을 열리면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자, 국민의힘 공관위가 서울 영등포 을에서 경선을 포기했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해서 험지 재배치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박민식 전 의원이 이제 분당을에 갔다가 지금 영등포에 왔다가 지금 네. 경선을 포기한 상태인데요. 예. 박민식 의원의 예전 지역구가 부산의 북강서갑입니다. 예. 지금 아직 선거구가 획정이 되지 않았는데 북강서갑으로 분구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거기에 좀 출마를 좀 고려하고 있지 않나 그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예. 뭐 수도권 험지 출마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부산 쪽에 국민의힘에서 양지로 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제 총선이 이제 42일 남았고요. 그 총선일은 4월 10일이지만 4월 5일부터 부재자 투표가 진행되는 고려하면 이제 3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선거구 획정이 아니 되든 뭐 여야 합의가 그쪽으로 이루어지든 내일까지 선거가 좀 빨리 획정이 돼서 이런 혼란을 좀 빨리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거구 획정하고도 이제 관련이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군요. 박민식 장관이 이제 본인은 이제 경선을 이제 포기를 한 상황입니다만은 이제 다시 또 재배치하는 전략, 이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인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예. 수도권에서 특히나 쓸만한 분들은 소위 말해서 경쟁력 있는 분들은 예. 지난 지방선거 때 출마를 다 했어요. 예. 이미 다 뽑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인물난을 겪고 있는 거고 네. 사실 박민식 전 장관이 부산 다시 내려간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부산에서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인물난을 고려한다면 수도권 험지에 아마 차출 형식으로 전략 공천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고 봅니다. 예, 인물난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